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최저 0.5입방 절대 압력 1300kPa인 탱크에 25도씨의 기체 10kg이 들어있다. 이상 기체의 기체 상수는 약 몇 kJ/kgK인가? 자, 이번엔 기체 상수를 물어봤다. 그죠? 자, 그러면은 기체 상수를 알 수 있는 거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밖에 없고, 온도, 압력, 부피 나와 있으면 전부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은 공식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뭘로 풀어야 돼요? 무슨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중에서도. PV는 GRT로 풀어야 되죠. 왜? 기체 상수가 kJ/kgK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래서 kgK이기 때문에 PV는 GRT. 그래서 R만 넘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넘기 위해서는 R은 뭐예요? GT분의 PV. 이렇게 되죠. 이래놓고 이제 정하면 되잖아요. 적기만 하면 되잖아요. G가 뭐예요? 질량이니까 얼마? 질량이 10kg. 절대 온도가 얼마? 13 플러스 얼마? 25. P가 얼마예요? 압력이 1300kPa인데 지금 기체 상수 단위가 뭐예요? 킬로줄이죠. 킬로줄이니까 그냥 킬로파스칼 그대로 가면 되죠. 그죠? 아, 킬로파스칼 그대로 가면 되네. 킬로줄이니까 1300. 그 다음 최적이 얼마? 0.5.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 솔브 기능이 있는 거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P가 얼마예요? 솔브 기능이 있다 그러면 1300이죠. 솔브 기능이 있는 계산기가 있으면 1300 곱하기 V가 얼마예요? 0.5는 질량이 얼마예요? 10 곱하기 R이 뭐예요? X 곱하기 T가 273 플러스 25는 하면 이게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솔브 기능이 있는 거는. 이렇게 갈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해갖고 딱 계산기 딱 누르게 되잖아. 그럼 이 X 값이 나온단 말입니다. 솔브 기능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요것만 얼어놓으면 되죠. 여기 솔브 기능이 이렇게 편해요. 그래서 계산기가. 그래서 요거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없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계산기 얼마예요? 0.218. 예, 있어요. 0.22이네. 네, 0.22. 자, 12번. 어떤 누체의 비중량, 비중량이 뉴턴/입방입니다. 비중량 뉴턴/입방으로 나왔어요. 비중량 단위를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비중량 단위가 뭐였어요? 킬로그램 포스/입방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뉴턴/입방입니다. 그리고 그걸 A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비중량 감마잖아요, 우리가. 감마를, 이게 단위가 뉴턴/입방인데, 이거를 A로 간주했단 말입니다. A로. 자, 그 다음, 점성계수가, 뉴턴 세컨/메 제곱인데, 점성계수가 뮤라고 읽죠. 뮤라고 합니다. 단위가 뉴턴 세컨/메 제곱입니다. 이거를 뭘로 간주했어요? B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될 때, 동점성계수는 얼마인가입니다. 동점성계수, 누죠. 누라고 표현했죠. 이게 뭐냐? 이건 겁니다. 맞습니까? 단 G는 중력 가속도로 있어요. G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이래 놓으면 여러분들 어렵죠? 어렵잖아. 자, 그러면 동점성계수하고 이 점성계수의 관계가 뭐가 있어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또 까먹었어. 내 머릿속에 지우개지. 내 머릿속에 지우개. 자, 우리가 레이놀드 수를 한번 봅시다.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레이놀드 수 항상 나온다 했죠? 문제 시험에. 이번에는 안 나왔어. 입대는 안 나왔는데 항상 나왔습니다. 레이놀드 수 구하는 게 뭐예요? 뮤분의 로 VD라고 했습니다. 같은 게 뭐였어요? 누분의 VD였습니다. 두 가지 공식이 있었어요. 여기서 점성계수를 주어지면 뮤분의 로 VD로 풀고, 동점성계수를 문제에 주어지면 누분의 VD라고 풀어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걸 여기 주어도 되죠? 일단 둘 다 레이놀드수는 여기 주어도 되잖아. 이게 같다라는 거잖아, 두 개가. 그죠? 그럼 뭐 이거 같으니까 주어도 되죠? 그럼 어떻게 돼? 뮤분의 로는 누분의 1이죠? 이게 넘어가. 이건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럼 어떻게 돼? 로
누는 뮤가 되죠.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잖아. 그래서 뮤는 로 누네 밀도를 곱해야 되네. 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의 밀도를 곱한 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점성계수, 동점성계수는 내가 알고 보니까 누는 뭐냐면 뮤의 로란 말입니다. 뮤의 로. 자, 그런데 뮤의 로인데 여기 문제는 지금 로가 안 나왔단 말입니다. 밀도로 안 주어졌잖아. 밀도로 안 주어졌는데 대신에 뭘 주어졌어요? 비중량을 주어졌죠. 비중량 감마가 주어졌잖아. 근데 비중량이 뉴턴 per 입방일 때 뭐 곱하기 뭐였어요? 비중량에 뭘 곱했냐고? 비중량 단위가 원래는 비중량 값이 얼마야? 비중량이 원래 값이 얼마예요? 우리가 얘 킬로그램 포스 per 입방일 때 값이 얼마야? 1000이잖아요. 1000인데 뉴턴 per 입방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곱하기 9.8 하잖아. 이게 뭐예요? 9.8이 그래 G지. 이게 뭐예요? 밀도잖아. 로지죠, 로지. 그래서 감마는 뭐예요? 로지잖아, 로지. 딱 그래 9.8이 왜 9.800이 나왔느냐면 이거예요. 로지기 때문에 9.800이란 말입니다. 로지기 때문에 비중량이. 그래서 9.800이에요. 그래서 로는 뭡니까? 비중량이죠. 감마지.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 감마는 로 G잖아요. 그럼 이걸 대입시키면 되잖아. 비중량이 뭐예요? 지금 뭐예요? 여기서는 비중량이 나와 있으니까 비중량은 로지잖아, 로지. 맞습니까? 아니죠, 맞지? 로지죠.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돼요? 로는 이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로는 어떻게? G분의 감마잖아. 그죠? 요거 대신에 이걸 넣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곱하기 G분의 감마를 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G분의 뮤, 로.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 G분의 비중량이 얼마? 뭐라고 했어요? A. 이게 뭐예요? 뮤가 뭐야? B. 이래 되죠. 맞나? 잘못됐나? 잘못했어요?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누가 G분의 뮤지? 로분의 뮤죠?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뮤가 죄송합니다. 로 G죠? 그럼 어떻게 돼요? 로누가 되죠? 그럼 누는 어떻게 돼요? 누는 로분의 이거죠. 로분의 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했어요? 로가 비중량 감마가 로지기 때문에 로는 뭐야? G분의 감마죠. 그걸 여기다 대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G분의 감마분의 뮤.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 1이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지죠. 그러면 감마분의 뮤 G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 감마가 뭐야? A. 뮤가 B. A분의 B C가 되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렵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절대로. 수치를 표현을 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비중량을 A라고 표현을 했고, 뮤를 B라고 표현 안 됐습니다. 이때 동점성계수 누가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듯이 뮤는 로누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뮤가 로누다. 이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누는 뭐예요? 누는 로분의 뮤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밀도를 알아가 했는데 밀도가 지금 안 나와 있어. 그런데 비중량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밀도하고 비중량의 관계가 뭐야? 감마는 뭐예요? 로 G란 말입니다.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 그래서 1000 곱하기 9.8에서 9,800N per 입방이 된 거잖아요. 그 로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로가 뭐야다 그래? 로는 어떻게 돼요? G분의
감마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대입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대입시키면 어떻게 돼? G분의 감마분의 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분모가 1이 숨어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고 하면 어떻게 돼? 감마분의 뮤 G가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요? 감마가 A고 뮤가 B니까 어떻게 돼? A분의 B G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해야 모르냐야. 이걸 안 해야 모르냐. 요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거를 그냥 A, B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래도 어렵나? 그래도 어려움 할 수 없고. 진짜 제기랄이네, 제기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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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어갑니다. 13번. 수조의 수면으로부터 20m 아래에 설치된 직경 4cm의 오리피스에서 1분간 분출된 유량은 약 몇 입방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량이잖아요. 유량은 뭐예요? Q는 뭐야? Q는 유량 Q는 뭐야? AV. 근데 뭐가 나와 있어요? 유량 계수가 나와 있죠? 유량 계수가 나오면 뭐야? CAV. 예? CAV. 유량 계수 곱해주면 된다 했어요. 그러면 다 됐네 뭐. 적어 봅시다. 자, Q는, 유량 Q는 CAV. 왜? 유량 계수가 나와 주어졌기 때문에 CAV란 말이 원래 없는데, 이건데, 유량 계수가 주어지면 요거 곱해주라는 거죠. CAV. 그죠? CAV 적어놨어. 자,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C가 나와 있으니까 됐고, A가 나와 있죠? 면적 알 수 있죠? 직경이 4cm니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직경 4cm. 유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유속 안 나와 있죠? 그럼 유속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유속이 뭐야? V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조의 수면으로부터 20m 아래에 설치된 직경 4cm 오리피스에서 분출된 유량이잖아요. 그럼 뭐야? 이래 있는데, 수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20m라는 거잖아요. 이게 20m. 그림으로 안 나타냈다는 것 뿐이고, 수차로 나타냈다는 거죠. 예? 이 수면으로부터 20m 아래에 있는 오리피스에서 이쪽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직경이 얼마나? 이 직경이 4cm고, 이 직경이 4cm라는 거 아니에요. 이 직경이 4cm. 그죠? 이때 유량이 얼마냐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이거는? V는 루트 2G, VC. 그죠? 그럼 적어봅시다. 한번 계산해봅시다. C가 얼마? 0.98. A가 얼마?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 파이 3.14 파이 3.14 곱하기 D가 얼마요? 0.04cm죠. 4cm니까 0.04의 제곱 곱하기 루트 2GH죠. 유속이 2 곱하기 9.8 곱하기 20. 계산기 떠들어봐요. 이거 V가 아니네요. 이거 Q입니다. Q 바로입니다. 이거 Q 바로죠. 다 적었잖아 그냥. 예. Q 바로죠. 계산기 떠들어봐요. 얼마인가. 얼마? 0.0244 나옵니까? 단위가 뭐예요, 이때? 단위가 뭐야? 메다. 제곱? 3승. 퍼 세크죠. 네, 메가 3승 퍼 세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라 했어요? 1분간 분출된 유량이잖아요. 분당이잖아, 분당. 1초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초를 분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60이죠. 1분이니까 60초잖아. 곱하기 60 하죠.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얼마? 1.464 나옵니까? 예, 1.464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어떤 액체의 최적이 10입방일 때 질량이 8,800kg이었다. 이 액체의 비중은 얼마인가? 라고 했으면 비중은 뭐예요? 비중은 밀도 나누기 물의 밀도잖아요. 액체의 밀도, 어떤 액체의 밀도 나누기 물의 밀도로 나눈 거잖아. 그냥 꼭 나누기 쳐나면 되잖아요. 그게 비중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S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래서 로 W분의 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혹은 뭐예요? 감마 W분의 감마라고 표현하죠. 이게 W가 뭐예요? 워터란 말입니다. 물의 밀도를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물의 밀도가 1000이잖아요. 그죠? 물의 비중량이 얼마예요? 1000이잖아. 그죠? 이거 뉴턴 퍼 입방으로 바꾼다 그러면 9,800이 될 거고, 킬로그램 포스 퍼 입방으로 간다면 9,1000이 되겠죠.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밀도나 비중량을 구해야 되겠지. 어떤 물체의 비중량은. 그런데 뭐예요? 최적이 12방이고 질량이 8,800kg이라면 우리가 밀도는 뭐예요? 부피분의 뭐예요?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가 뭐야? 그래서 킬로그램 퍼 입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퍼 입방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몇 킬로그램이야? 몇 킬로그램 돼 있어요? 8,800kg. 몇 입방이 돼 있어요? 10. 그럼 880이네. 아, 880이네. 여기 얼마? 나누기 1000. 물의 밀도 나눠주면 하면 되잖아. 그래서 0.88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완전히 틀리면 정말 억울한 문제죠. 이런 문제를. 다음 15번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은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이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번 그려봐요. 여러분들 그림을.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이거 글자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글자로 보니까. 근데 그려보니까 아주 쉽죠. 글자로 보니까. 그림을 그려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그림을 한번 꼭 그려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1.5m인 진육면체에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 한쪽 측면에 작용한 힘은 몇 킬로뉴턴인 거죠? 1m짜리 이렇게 통이 있대요. 여기에 어떻게 돼? 이건 얼마? 1m고 높이가 얼마예요? 1.5m. 높이가 1.5m입니다. 그죠? 높이가 1.5m. 예, 물을 가득 채워놨대.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한쪽 측면에 작용하는, 요 측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요 측면에 작용하는 힘이.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1m에, 여기가 1.5m죠.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물을 가득 채웠을 때, F는 뭐예요? 힘은 중심에서 작용한다고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F는 감마 H의 A. 이렇게 표현을 한다 했단 말입니다. 감마 HA. 맞아요? 그래서 뭐야? 물이니까 얼마예요? 1000. 높이가 얼마예요? 1.5m의 반이니까 0.75m죠. 중심이니까, 그죠? 곱하기 0.75. 면적이 얼마예요? 1.5 곱하기 1m죠. 그죠? 요 면적이잖아, 요 면적. 지금 측면이니까 요 면적이잖아. 그 1.5에 1m죠. 그래서 1.5. 계산? 얼마? 1122. 단위가 뭐예요? 25. 단위가 뭐예요? 이때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죠, 이거는. 왜? 내가 1000을 곱했잖아. 여기 감마를 내가 9,800을 곱하면 이게 뉴턴이 나오죠. 그죠? 9,800을 곱하면 뉴턴이 나오는데 내가 1000을 곱했기 때문에 이건 킬로그램 포스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킬로 뉴턴으로 바꿔야 되니까 일단 뉴턴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9.8. 그리고 킬로 뉴턴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뉴턴은 나누기 100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 계산이 또 들어가요. 되나? 얼마 나와요? 11.06. 약 11kN. 그죠?
약 11kN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번. 부차적 손실이 H는 K의 2지분의 V제곱인 관의 상당 길이는, 혹은 상당 관장은, 상당 길이 혹은 상당 관장,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부차적 손실, 뭐 이런 식으로 말 나오면, 유속이 나오면 H는 K의 2지분의 V제곱으로 푼다고 했습니다. 유속이 나오면. 그런데 유속이 아니라 마찰 손실 개수가 나오면, 마찰 손실 개수 F가 마찰 손실 개수입니다. 이게 나오면 뭐야? L은 F분의 KD. F분의 KD를 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F분의 KD만 찾으면 되죠. F분의 KD만. 넘어갑니다. 17번. 다음은 어떤 열역학적 법칙을 설명하는 것인가? 쭉 읽어봐요. 읽어보시면 이게 영법칙이니까 4번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영법칙입니다. 18번. 수평으로 설치된 안찌름 D, 관의 길이가 L인 고등 원간 내에 최적 유량 Q의 유체가 흐를 때 손실 수도는 간 관마찰 개수는 F이고 중력가 속도는 G이다. 손실 수도는 이런 식으로 뭐 손실 수도는 압력 강하는 압력 손실 수도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달시 웨버식을 푸냈어. 달시가요. 달시 웨버 꼭 붙여줘. 달시 웨버가 섭섭할까요? 그러니까 달시 웨버식입니다. 달시 웨버식을 해서 H는 2GD분의 F, L, V 제곱 적어놓고 시작하겠죠. 이렇게. 아, 이걸 물어보는구나. 그때 공식 물어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V가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 예? 맞나 틀리나? 그럼 V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뭐가 나와 있어, 근데? 안찌름 D가 나왔고 길이 L이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L을, 이 길이가, 요렇게 표현된 거, 이건 L로 바꾸면 되죠. L로 바꿀게요. 우리가 표현을 그랬지만 여기서는 지금 L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L로 바꿔놓고 V는 뭐예요, 그러면? 광경 D가 갖고 유량 Q가 나와 있잖아. 아, 그러면 Q는 AV에서 V는 뭐예요? A분의 Q죠. 근데 A에서 광경이 나와 있잖아. 광경이 뭐예요?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Q.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V는 파이 D 제곱분의 4Q가 되죠. 아, V는 파이 D 제곱분의 4Q가 되네. 이걸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잖아요. 이걸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잖아, V를. 그밖에 안 되겠어요. 그거 한번 대입 한번 해봅시다. 뭐, 시험도 많이 났는데 뭐, 한번 대입해보죠, 뭐. F, L, 파이 D 제곱분의 4Q의 제곱이잖아요. 맞나? 그럼 풀어봅시다, 일일이. 응?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풀어봅시다. 그러면 2GD분의 F, L의 파이의 제곱, D의 4승. 맞나? D의 4승분 4의 제곱은 16이죠. 16Q의 제곱이네. 맞아요? 맞죠? 그럼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2GD분의 F 파이 제곱 D의 4승분의 FL 16Q의 제곱 이래 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럼 어떻게 돼? 2가 지워지면 이건 어떻게 돼요? 8이 되죠? 맞나? 맞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는 해가지고 이렇게 분모 성분 있죠? 요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보자. 자, 파이 제곱 G에 D가 하나 있고 4개니까 D가 5개네. 맞아요? D가 5개고 분의 F, L 8은 하나 있고, 그죠? 8은 이게 있잖아. 16에서 2를 나눴으니까 8 되죠. 8, FL, Q의 제곱. 요거를 찾으면 되겠네. 찾아봐, 있는가? 있습니까? 8FL, Q의 제곱. 예? 파이 제곱 GD. 딱 나와 있죠? D 5승. 그게 4V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수학입니까? 산수지. 그죠? 이게 산수잖아, 산수. 그죠? 자, 넘어갑니다. 19번. 공기 1kg을 절대압력 100kPa, 최적 0.85 입방의 상태로부터 절대압력 500kPa, 온도 300도씨로 변환시켰다면 상승된 온도는 얼마인가? 자, 온도가 상승이 얼마 되느냐 물어봤어요. 좀 어렵단 말입니다. 이상하다. 이때까지 보았던 기체상수하고 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문제가 좀 달라. 단 공기의 기체상수는 287J/kgK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상기적 상태 방정식을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이제 질량이, G가 1kg이었대요. 처음에 1kg이었고, 질량 바뀌는 게 없죠. 1kg이었고, 압력 P가 얼마였느냐면, 100kPa였대. 100kPa였고, 최적이 V가 얼마냐면, 0.85 입방이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면, 압력이 500kPa. G는 그대로 1kg예요. G는 그대로 1kg겠죠. 그 다음은 압력이 얼마? 500kPa 했었고, 온도를 얼마큼 올리냐면, 온도를 뭐요? 온도 T라고 할게요. T가 얼마냐면, 300도씨로 올렸대요. 300도씨로. 두 번째. 뭔가를 변화를 시켜서 이렇게 옮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했을 때, 이때의 T1의 온도가 얼마냐 이거죠. 여기서 얼마를 알았으면 얼만큼 올라갔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차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요 빼기 요거. 이거 T2고요. P2라고 표현할게요. T2가 300도씨인데, T1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이 차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T1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왜? 상승된 온도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얼마만큼 상승했는지. 그 처음에 온도를 알아야지 얼마만큼 상승했는지 알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여기서는 온도를, 처음일 때의 온도를 알면 되겠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기체 상수값이 줄 per kg K니까 뭐예요? 공식이 PV는 GRT에서 이거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잖아, 내가.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돼요? T는 GR분의 PV 해놓고 G가 얼마예요? 1. 기체 상수가 얼마? 287. 압력이 얼마? 100kPa이니까 G가 뭐예요? R이 줄이니까 압력을 뭘로 바꿔야 돼요? 100kPa인데 줄이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압력을? 파스칼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곱하기 1000. 그 다음 최적이 얼마? 0.85. 계속해 두드려봐요. 얼마인가? 296.16. 다음이 뭐예요? K죠. 이때는. 절도온도잖아요. 그런데 온도는 어떻게 해야 돼? K에서 273을 빼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온도가 나오잖아. 맞습니까? 그럼 얼마예요? 23.16도씨가 되죠. 아, 그러면 어떻게 돼? 상승된 온도가 얼마예요? 300 빼기 23.16도씨가 상승된 거잖아요. 그럼 얼마야, 그러면? 약 277 나오겠네요. 그죠? 277도. 답은 2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흡입 배관에서 마찰 손실 수도를 작게 하면 펌프의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맞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르겠다는 소리인데. 네? 공동현상의 방지 대책 중에 하나죠. 펌프의 흡입 수도를 작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관경을 키우든지 이렇게 해야 펌프의 마찰 손실 수도가 작아지잖아요. 유속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작아지는 게 맞습니다. 다음 2번. 배관의 직경을 크게 하고 유속을 낮게 하면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유속하고 우리가 마찰 손실은 관경하고 유속하고 되게 차이가 많습니다. 유속하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관경이 크면은 유속이 작아지고 유속이 크면 관경이 작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찰 손실 수도 커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유속을 낮게 하면 수격작용을 장려해준다. 일단 3번은 제껴놓고요. 4번 보겠습니다. 특성이 같은 원심 펌프 두 대를 직렬로 설치하면 양정을 높일 수 있다. 좀 전에 배웠죠? 두 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양정이 2H. 직렬 연결하면 2H죠. 2H. 직렬이면 2H는 양정을 두 배로 늘릴 수가 있잖아요. 병렬로 연결하면 2Q고 유량을 두 배로 늘리는 거고 2Q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흡수면에서 최상층 송출 수면까지의 수직거리를 정량정의를 한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정량정의가 이거 뭐죠? 뭡니까? 실량정을 이야기하죠. 실량정을. 그죠? 흡입수면에서 우리가 흡입수면에서 펌프 흡수면 수조가 이래 있다. 펌프가 이래 있다 칩시다. 여기에서 어디에요? 송출 수면까지 여기 물이 있다 이러면 여기까지 궁금하잖아. 흡입수면에서 송출 수면까지 높이 이게 뭐예요? 이게 실량정이잖아. 실량정. 이게 H1이잖아. 실량정 H1. 여기에 뭘 해야 돼요? H2가 뭐야? 배관 및 부속류의 마찰 손실 수도. 거기에다 뭐예요? 필요 최저 압력 H3를 더해줘야 이게 전장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요게 두 개가 빠져 있다는 거죠. 요건 없다 하더라도 요거는 있어줘야 되겠죠. 배관 및 부속류 마찰 손실 수도는. 만약에 필요 최저 압력이 없다 그러면 이건 있어줘야 되잖아. 배관 및 부속류의 마찰 손실 수도. 요거는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게 빠져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